얼음의 기억, 생존을 위한 숨소리와 기후의 기록. 남극의 깊은 얼음층에서 건져 올린 공기방울 속에는 2만 년 전 인류의 절박했던 숨결과 지구가 겪어낸 격렬한 고통의 역사가 담겨 있다. 지우는 방한복의 지퍼를 턱끝까지 올렸다. 영하 20도로 유지되는 국지성 기후연구소 아이스코어 레보러토리의 냉동 보관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즉시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직경 10cm, 길이 1m의 원통형 얼음 기둥인 아이스 코어가 놓여 있었다. 이 얼음은 단순한 물의 결정체가 아니다. 수십만 년 동안 눈이 쌓이고 다져지며 만들어진 지구의 나이테다. 지우가 현미경 렌즈를 통해 얼음의 단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다. 여기 있군요. 2만 년 전의 대기입니다.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LGM, 레스트 글래시얼 맥시멈. 인류가 멸종의 문턱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던 그 시기의 공기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타임캡슐처럼 봉인 해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엘은 털가죽 장화가 눈 속으로 푹 꺼질 때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세상은 온통 흰색과 회색의 무채색이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수준이 아니라 노출된 피부를 찢어발기는 칼날과 같았다. 그의 부족은 벌써 3주째 제대로 된 사냥을 하지 못했다. 거대한 매머드 무리는 남쪽으로 이동한 지 오래였고 술록대마저 자취를 감췄다. 카엘은 얼어붙은 속눈썹을 비벼대며 지평선을 응시했다. 거대한 빙벽, 아이스 시트가 산맥을 집어삼키며 매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터전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숲이 사라지고 광활한 툰드라가 펼쳐지면서 은신처는 줄어들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생존은 투쟁이 아닌 기적에 가까운 확률 게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엘은 손에 쥔 흑요석 창을 고쳐 잡았다. 손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늙고 병들어 무리에서 이탈한 털콧불소였다. 카엘은 뒤따르는 부족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의 눈빛에서 사냥감이 아닌 생존을 향한 살기가 번뜩였다. 다시 현재. 지우는 질량 분석기 모니터에 나타난 그래프를 응시했다.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다. 이는 당시의 기온이 지금보다 평균 6도 이상, 극지방은 10도 이상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농도 180ppm. 지우는 기록지에 숫자를 적어 넣었다. 산업혁명 이후 400ppm을 넘어선 현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대기는 메마르고 차가웠으며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다. 대륙과 대륙이 얼음다리로 연결되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우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음층 사이에 낀 거무스름한 띠를 가리켰다. 급격한 기후 변동성, 어브럽트 클라이미트 체인지. 이게 문제였어. 빙하기는 단순히 춥기만 했던 시기가 아니다. 극심한 건조와 먼지 폭풍, 그리고 수십 년 단위로 요동치는 기온의 변화가 반복되었다. 얼음 속의 먼지 입자들은 당시 지구가 얼마나 황폐하고 메마른 환경이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기후에 익숙한 현대 인류라면 결코 견디지 못했을 환경적 스트레스다. 카엘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냥은 성공했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동굴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다. 부족의 노인들이 피워놓은 불이었다. 빙하기 인류에게 불은 단순한 열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수로부터의 보호막이자 얼어붙은 고기를 소화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요리 도구였으며 무엇보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카엘은 사냥해온 고기 덩어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달려들었고 부족원들은 말없이 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동굴벽을 때렸다. 그들은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카엘은 동물의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가죽을 겹겹이 꿰매어 옷을 만드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다. 뇌의 용량을 키우고 도구를 정교화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 얼음 지옥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유일한 전략이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사라져가는 동안 카엘의 부족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뎠다. 지우는 분석을 마친 샘플을 다시 냉동고에 넣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현대의 기온 상승 그래프와 2만 년 전의 데이터를 겹쳐보았다. 과거의 기후 변화가 자연적인 궤도 요소와 화산 폭발, 해류 순환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할지도 모른다. 생존 조건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대멸종. 빙하기는 끝났지만 그 기록은 경고하고 있어요. 지우가 동료 연구원에게 말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한번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이 변한다는 것을요. 카엘이 겪었던 생존의 공포는 이제 추위가 아닌 열기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2만 년 전에 얼음이 녹아내리며 뱉어내는 것은 과거의 공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자연의 무자비한 힘에 대한 기억이다. 다시 2만 년 전의 동굴. 새벽이 밝아오고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카엘은 동굴 밖으로 나갔다. 끝도 없이 펼쳐진 설원 위로 희미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의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연구실의 지우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름이었고 아스팔트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카엘의 하얀 입김과 지우의 숨소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된 이 두 호흡 사이에는 변화하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던, 그리고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는 생명의 끈질긴 역사가 흐르고 있다. 빙하는 그저 얼어붙은 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써내려간,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가장 냉철하고도 뜨거운 생존의 기록이다.